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셧다운 종료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경기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한 종목에서 조금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으로 넘어가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또 빠진 건 아닌데, 뭐 AMD가 어제 기업 설명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고, 또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판돈으로 오픈 AI의 투자를 추가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고요. 우리 증시는 정책 효과,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어떤 세액을 낮춘다, 이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갔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올라갔고, 요일별로 시장을 움직이는 스토리가 다 바뀌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업종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또 며칠 매수하긴 했었는데 이제 어제 또 매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실제로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4일 연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늘도 하락했는데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종료가 거의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나스닥보다는 다우 쪽으로도 자금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으로 보면 뭐 헬스케어가 최근에 좀 강하죠. 뭐 강했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테크주가 또 빠진 건 아닙니다. 오늘 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AMD 효과 때문에 뭐 소폭이긴 하지만 또 반등하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업종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주가 또 빠진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펙에서 내년도 공급이 넘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국제유가 빠졌고, 이게 또 에너지 업종에는 악재로 작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주요 이슈를 보면 우선 셧다운 관련해서는 하원 표결 절차, 그리고 대통령이 당일 서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뭐 장중에는 대통령 서명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료되면 경제지표 줄여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10월 CPI 고용지표 이거 발표 못할 것 같다. 데이터 수집을 못했고, 뭐 어떻게 이제 복구라도 해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CPI하고 고용지표 발표 없는 상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변수가 되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12월 때 되면 이제 다시 11월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거 보면 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표 발표를 못 보는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버블론, 또 AI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그 AI는 닷컴 버블하고 다르다. 그때는 닷컴 버블은 터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계속 버블 얘기하면서 경계감을 품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만약에 AI가 조정을 보인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최근에 AI를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회사채,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일부 투자를 무리해서 많이 했던 기업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 인프라 관련된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 뭐 라파엘 버스틱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서 고용보다 인플레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금리 동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 양적 긴축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채권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연준에서 계속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막 여기저기 이제 담보 잡고 빌려주고 있다가 계속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냥 돈 이제 갚아, 담보물 돌려줄 테니까,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어쩌면 다시
담보를 잡고 돈을 막 빌려주는, 아무 담보 다 갖고 와, 우리가 그냥 다 돈 빌려줄게. 이게 사실 담보 가려서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그냥 채권 아무거나 다 갖고 오면 우리가 돈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런 채권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시중에 돈을 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연준 내에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실제로 닉 티미라우스, 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연준 내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되고 이게 동시에 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연준 위원들 간에 누구는 인플레에 집중하고 누구는 고용에 집중하고 이렇게 돼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금리 정책을 정할 때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날을 당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긴 한데 뭐 좀 내부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 이제 주요 뉴스들 보면 최근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 붐, 우리는 뭐 ESS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에너지 저장 수요가 40% 증가될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생산되고 멈추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이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 특성상 저장용 배터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붐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고요.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주목받은 건 이제 AMD 관련된 뉴스였잖아요.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매출이 60%가 증가가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AI 사용량이 증가되면 시장에서는 저게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AI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걸 눈으로 본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 별 문제 없겠네, 자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라서 의미 없다. 지금 뭐 AI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MD가 오늘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갔죠. 오늘 주요 종목 상승률 1위가 AMD였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일라이릴리가 또 올랐는데 CT에서 비만 치료제 성장이 강하다 하면서 목표주가 $1,500 제시를 또 했고요. 다음에 온홀딩스라고 이게 이제 스포츠웨어 업체인데 이게 나이키도 그렇고 이쪽이 매출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도 며칠 전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스포츠 의류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융주가 오늘 되게 강했거든요. 강한 이유가 그 분기 충당금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저기 돈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떼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아예 실적에서 그냥 떼버립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날릴지도 몰라 하는 돈을 빼놓거든요. 근데 이걸 안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줘 놓고 잘 다 받을 수 있나 보다 웬만하면. 그리고 떼일 돈이 별로 없어지나 보다. 그럼 이제 재무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셧다운 종료되고 하면서 업종 관심도 좀 분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금융주들이 오늘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은 되게 신기한 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느 정도 때보다 낮냐면 이게 IT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낮아요. 이때보다 더 낮았는데 주식시장은 또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도 계층별로 소비 차이가 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간의 소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사실상 중산 이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빅테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도 빅테크가 견인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경제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체감 경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면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이 어정쩡하거나 주식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강세가 이제 미국 경제, 소비 이런 것들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하기에는 실적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경기 둔화를 언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내려가요. 실적 발표하면서 뭐 우리는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런 발언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은 그냥 빅테크가 돈 많이 뿌려가지고 그 효과로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뭐 투자자들이 경기가 조금 둔해지고 있다, 또 저소득층이 조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를 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1% 이상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이번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에 코스피가 2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다. 이 패턴이 깨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급락, 목요일 금요일 엄청나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 하락 이후에는 또 2주 이상은 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중요한 고비를 또 넘긴 것 같고요. 수급에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주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성 있게 코스피를 매수하기는커녕 매도하는 날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또 선물은 사요. 예, 선물은 그동안에 매도를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선물은 사고 있어서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밀리진 않고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전 고비는 넘어가면서 종목들별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근데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좀 수급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하루 빼고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약주가 어제 또 강했잖아요. 제약 업종도 사실 그렇게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수한 날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누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봤을 때 매도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제약 업종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단기 매매하러 갑자기 확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전기전자 업종 매도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들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렇게 되면 전기전자도 나중에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고 있다. 이거 하락한다고 해서 전체가 빠진다라고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되게 강했는데, 코스닥 어제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4위였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게 소형주 지수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8월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지난주 보면 8월 수준으로 빠져버려서 소형주는 아예 올라간 게 없다, 이번 강세장에. 예,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르긴 했지만 소형 업종도 돌아서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코스닥이 플러스 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자주 나온다. 예, 그런 의미죠. 근데도 ADR 상으로는 아직도 과매도권 조금 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종목이 이전보다는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상승 시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빈번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업종들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 이달 들어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 있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그 알테오젠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비롯한 반도체주는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이번 달에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뭐 조선기자재, 엔터주 이런 것들은 좀 부진했는데, 오늘 엔터주는 좀 변수가 있죠. 지금 유진스가 전원 다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회사 쪽까지 하고 완전히 합의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하이브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엔터주의 어떤 변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최근에 SM이라든가 하이브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오늘 계기가 되는지, 좀 강했던 종목들 외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게 뭐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요약을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버블론이 있긴 했지만 오늘 미국에서 AI주들 몇몇은 올라갔습니다. 뭐 AMD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플러스가 났고, 브로드컴 괜찮았고, 엔비디아도 뭐 장중에 강보합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강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좀 풀리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강했고, 그 다음에 정책주로 이제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고, 어제는 제약주가 순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순환매도 좋지만
일관된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증시 보면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들이 매수하긴 하지만 기관들은 일관성 있게 계속 매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연기금 투신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어제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전기전자 빼놓고는 매수한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만 매수로 바뀌면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수주제로 확 광범위하게 매수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코스닥을 주목을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제 상승률이 4위였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쭉 보면 1.9% 이상 올라간 게 11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이제 4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어제 거 빼놓고 이제 그 다음날 보면 10번 중에서 상승한 횟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 상승한 빈도가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이제 한번 이런 흐름을 타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지금은 지수가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전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저거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서,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그동안에 강했던 업종들과 소외받던 업종들이 되게 구분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소외주 중에서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풀리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